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CNT85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CNT85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엔 CNT85 같은 경우 하락의 이유는 내실 다지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기업을 합병을 했기 때문에 내실 다지기가 부족한데, 그런데 CNT85 살아남기 위해선 합병을 해야만 했죠.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CNT85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아는 내용이라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NT85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CNT85 어떤 사업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크게 이 플랜트와 그리고 필터 프레스, 건축 부분으로 나뉘고 있죠. 매출 현황도 좀 잠깐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플랜트 같은 경우는 비율이 82%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필터 프레스 17%, 그리고 건축은 약 1%도 안 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각 사업 부분마다 이 제품 설명이 있는데 이걸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도 품목이 나뉘고 있어요. 뭐 일단 반도체, 2차 전지, 석유화학 등을 하는, 그러니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트 사업, 그리고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나오는 스팀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각 및 발전 사업, 그리고 수처리,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 환경 오염 방지 사업, 그리고 심지어 항공기 및 자동차 생산 공정 중 가장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는 도장, 표면 처리 설비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프레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산업용 오폐수 처리 기기, 그리고 대기 오염 시설 공기 정화 기기, 뭐 산업용 여과기, 필터 프레스 제조 등등 하는 사업 부분인데요. 일단 CNT85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있는데요. 원래 이 CNT85 같은 경우 초창기에 이 통신이랑 이 석탄 도매 위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한국 필터를 합병을 하면서 필터 프레스 부분이 추가되었고, 2021년에는 로터스 엔지니어링을 합병을 하면서 플랜트 사업이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2023년 12월에 인스비를 합병을 하면서 이 건축 부분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합병을 해야 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 이것을 좀 살펴보면 나타나는데, 사실 CNT85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회생 절차를 시행을 할 정도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었죠. 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신한캐피탈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우여곡절 끝에 신한캐피탈을 새 주인으로 맞이했고, 이 새 주인인 신한캐피탈 입장에서는 인수할 때 많은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사업 다각화를 노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업 다각화를 노리면서 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이 한국필터 같은 경우 매출액이 45억이었거든요. 그리고 로터스 엔지니어링은 231억. 이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 두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높은 영업권과 인수 이후 처리된 영업권 손상평가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좀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정상 궤도까지 다시 올라오고 다시 거래 재개가 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는데, 2023년 재개가 되었고 2024년 영업이익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다시금 인수비를 합병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CNT85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내실 다지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면, 뭐 환경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는 만큼 CNT85가 사업하는 이 폐수 처리 설비, 이 대기 오염 시설, 그리고 공기 정화 기기 등 뭐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갑자기 인스비를 합병하면서 건축 부분이 추가가 되니까 여기서 또 상당히 손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건축 부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현재 PF 문제로 업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부동산 회사를 인수한다?
전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정부에서 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 부동산 PF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뭐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와 수급적인 측면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 CNT85 0.4585%에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2.79%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엔 종가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곳은 여기 52주 신저가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52주 신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에 관련해서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걱정인 게 CNT85 이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이때 이 6월 5일과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길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면 CNT85 거의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정도로 거래량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8,200주 매수했고 외국인은 8,200주 매도를 했는데요. 일단 한 달 기준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기관에서 5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온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특히 기타금융에서 5만 주 매도 나왔고 그리고 기타법인에서 6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기관에서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의 매도세보다는 이제 매수세가 나타나줘야 이 CNT85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장이 끝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CNT85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CNT85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